마약을 끊고 있는 사람들한테 마약을 투약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게 도움이 되냐는 거죠. 저는 도움이 1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해본 사람들이 어서 들은 이야기로 중독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사회적 합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 사회적 합의가 아닌 거예요. 환자하고 환자 가족은 사실 법이 바뀌기 전보다 상황이 훨씬 안 좋아진 거죠. 의료용 대마가 합법인 대한민국에서 의료용 대마를 리뷰하는 영상을 이렇게 삭제해서 정보를 통제하는 거는 우리의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해야 되는 말.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제 이름은 강성석이라고 하고요. 예, 직업은 목사, 그 종교인이고, 그리고 지금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경남 창원에서 이주민들을 위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주 노동자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쯤 되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아가지고 뭐 그 이주 노동자가 일하시는 공장의 숙소나 결혼 이주 여성의 그 집에 이제 쌀을 나눠준 행사를 하다가 제가 원래 예전부터 허리가 매우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있었는데 그때 10kg짜리 쌀 500포대를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kg짜리 쌀 500포대니까 이제 5톤이죠. 그러니까 5톤을 기부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각 집에 이렇게 나눠주는 행사를 하고 나서 이제 한 2, 3일 뒤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허리를 아예 못 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디스크가 있었으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MRI를 찍어 보니까 그 디스크가 이게 그냥 튀어나온 정도가 아니라 디스크가 아예 터졌다. 디스크 파열 이제 판정을 받고 바로 이제 그 응급 입원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일 먼저 이제 긴급 수술을 받았거든요. 수술 받고 뭐 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다시 처음으로 들어와서 제가 어떻게 의료용 대마를 그때부터 알게 됐냐면 사실 그때 뭐 2015년, 2016년에도 지금도 언론을 보면 뭐 미국의 무슨 주에서 대마가 의료 목적으로 합법화됐다라는 기사가 그 뉴스 9시 뉴스 보면 맨 끝에 약간 일종의 해외 토픽 격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때가 아마 그 연합뉴스였어요. 그 연합뉴스 기사를 보고 들은 게 왜 그쪽은 왜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쓰는 거지? 라는 생각이 제가 환자가 되기 이전에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남미나 그런 일에 그냥 흘러간 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인데 막상 제가 환자가 되고 보니까 지나가는 뉴스마저도 이렇게 보게 된 거죠. 디스크 파일로 수술 받으면서 입원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환자들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중환자 분들과 같이 있으면서 딱 느꼈던 거는 뭐냐면 고통이 심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는 환자분들이 간호사님들도 얘기하기 뭐라면 나중에 가서는 이분이 아파서 진통제를 요구하는 것보다 마약성 진통제를 안 맞으면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 무리하게 요청을 하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언론에 이제 하나둘씩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마약성 진통제 중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외국에서 이제 과다 처방하지 말고 이제 의료용 대마를 처방하라는 그런 캠페인도 하고 있고 이거는 유엔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딱 그 병원에서 그 눈으로 목격하고 나서 퇴원을 하고 허리에 보조기를 차고 거의 1년 동안 요양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 담임하고 있던 교회랑 이주민 센터를 제가 그만두고 다시 이제 부모님 집으로 올라와서 1년 동안 요양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제가 그동안 그전에는 이제 이주민들을 위한 이주민 목회를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다른 목회를 좀 해봐야겠다. 의료용 대마가 한국에서는 불법이니까 그러면 이런 마약성 진통제 대신 의료용 대마를 처방받는 운동을 좀 이거에 대한 좀 운동을 좀 해봐야겠다고 그때 마음을 먹고 어떤 단체를 만들려면 그 창립총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립총회를 하려고 제가 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이런 환자분들한테도 계속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2017년 6월 29일 날 제가 창립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립총회를 해서 그 다음에 생겨난 게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인 거죠. 2017년 의료용 대마 운동본부 이전에는 의료용 대마라는 말이 한국에 없었습니다. 그런 용어 자체가 뭐 정부의 그런 공문에 그런 내용이 문서가 하나도 없고 저희가 의료용 대마라는 공식 용어를 저희가 만든 거죠. 저희가 그 공식 용어를 만들어서 국회에도 제출을 하고 정부에도 제출을 해서 의료용 대마라는 이제 그 단어 자체를 저희가 만든 거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더니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일반 시민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냥 대마가 따로 있고
의료용 대마는 따로 있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이 그냥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 대마가 의료용으로 쓰이면 그게 의료용 대마인 거고 그렇죠. 그래 뭐 의료용 대마라고 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었던 그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쓸 수 있게 되면 그게 의료용 대마인 것이죠. 운동본부가 나서서 국회에 가서 법을 바꿨는데 2018년 11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5표, 반대 1표, 기권 15표 그러니까 92% 찬성으로 의료용 대마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에서 통과된 그 내용을 보면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의료용 대마법이 통과된 건 맞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아직 잘 모르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 통과되고 국회에서는 법이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되면 그거에 관련된 시행령하고 시행 규칙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행령하고 시행 규칙을 만드는 건 이제 정부입니다. 문제는 이게 정부로 넘어가서 정부에서 국회에서 바뀐 그 법안대로 시행령하고 시행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운동본부가 얘기했던 거와 정반대의 시행령하고 시행 규칙이 지금 이상하게 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2019년 3월 12일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이제 1년 반이 지났는데 1년 반 동안 법이 좀 결국에는 환자하고 환자 가족한테는 법이 바뀌기 전보다 더 안 좋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한국의 대다수의 환자분들은 사실 이 바뀐 법의 혜택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작 국회에서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고 나니까 식약처는 니네가 말하는 이 의료 목적의 대마라는 거는 대마 성분 의약품 하나뿐이야 라고 정부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새로운 규제를 만든 거죠. 한국에서는 우리가 뭐 CBD 계속 그러는데 한국에서 지금 현재 한국의 법 안에서는 합법인 CBD는 그 한국희귀필수약품센터에서 파는 에피듀릴렉스뿐입니다. 에피듀릴렉스뿐인데 문제는 이거는 정부 공무원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환자 가족들은 이 에피듀릴렉스라는 그 대마 성분 의약품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이 약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대마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을 직구하다가 검사 조사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왜 안 풀어주고 대마 성분 의약품만 지금 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저희가 계속 식약처에 계속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이고 결국에는 지금 정부가 시행령하고 시행 규칙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에피듀릴렉스가 세상에 있기도 전에 그거를 구입을 하고 기소를 당했던 그런 환자 가족을 위해서는 사실 지금의 그 정부 시행령과 시행 규칙은 한참이 잘못된 거죠. 지금 이렇게 된 것도 되게 불만스러운데 근데 문제는 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하게 한 그 사업마저도 1년도 안 돼서 다 그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자면 그 한국희귀필수약품센터에 그 약품 창고가 있어요. 근데 약품 창고에 그 대마 성분 의약품이 없는 거예요. 사업 시작한 지 1년 만에 관련된 것도 다 무산이 돼버렸으니까 지금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또 이야기하니까 2달 전에 추경 예산으로 국회에서 또 통과가 돼가지고 그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아마 그 영국에서 그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구입을 해서 약품 창고에 약을 비축해 놓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인데 그러면 이 에피듀릴렉스랑 2015년, 2016년, 2017년 환자 가족들이 미국에서 직구했던 대마올이랑 차이점이 있느냐? 차이점이 없어요. 예, 차이점이 없는데 에피듀릴렉스가 가격이 약 8배가 더 비쌉니다. 100ml 그 바카스 한 병 크기에 160만 원이거든요. 그 전에 환자 가족들이 직구했던 제품하고 똑같은 성분인데 가격은 8배 비싼 것만 이것만 이제 처방을 받으라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니까 환자 가족은 사실 법이 바뀌기 전보다 상황이 훨씬 안 좋아진 거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환자 가족들의 불만은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운동본부가 참 주장은 좀 약간 너무 좀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미국에서는 미국 면세점에서는 대마 제품을 판다.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은
분방하고 무슨 개방스러운 나라라서 그런다. 뭐 자유롭고 개방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거기도 다 대마 성분에 대한 이거는 안전하기다라는 과학적인 논리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그 규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먼 나라 얘기 아니고 이제 2020년 들어서는 가까운 일본이나 아시아 국가도 대마에 대한 규제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사회적 논의가 이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이 문제를 건들면 안 되겠다고 해서 계속 지금 몇십 년째 계속 미루고 있는데 이렇게 미루는 사이에 이 필요한 사람들의 건강까지 이제 이거를 박탈하는 게 사실 큰 문제죠.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사회적 합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 사회적 합의가 아닌 거예요. 갑자기 심장병 환자한테 이 약을 지금 할 수 없다. 좀 기다려달라 이 말이잖아요. 당장 필요 환자가 그럴 때 이거를 시간을 유출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운동본부를 이렇게 하면서부터 사실은 기존의 한국 사회에서 다루지 못했던 그런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다양한 분들이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운동본부에 물어보시는 게 또 뭐라면 대만은 사실은 이러한 만병통치약인데 너무나 만병통치약이라서 국가가 이렇게 규제하는 거다라는 이런 음모론이나 좀 약간 음모론적으로 대만을 이렇게 좀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대만은 만병통치약이 아니거든요. 대만은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뭐 숨겨진 뭐가 있어서 국가가 규제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잘못된 시스템, 잘못된 그 법령으로 인해 그동안 한국에서 이거를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을 안 했을 뿐이지 이거는 제대로 된 논의를 해서 관련된 법령을 바꾸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면 뭐 사실 이런 모든 문제는 사실은 민주적으로 다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장애인 차별철폐 운동 메시지가 담긴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사실 좀 서울에 있는 지하철을 설계할 때 엘리베이터가 다 설계되어 없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한 거는 사실 2000년대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서울의 지하철역을 설계하고 할 때는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거라는 그 자체를 고려를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부터가 잘못된 거고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나중에 2000년들에 이런 장애인 차별철폐를 운동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운동을 해서 2000년 이후로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다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약간 음모론적으로 빠지면 한국 정부가 장애인을 지하철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안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음모론으로 빠지는 건데 그러니까 잘못된 설계를 했다는 걸 자체를 그냥 그걸 이야기를 하고 합리적으로 바른 결과를 도출하고 그동안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지하철역에 모든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던 것처럼 우리 그 대마에 대한 논의도 지금 다시 시작을 해서 새롭게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던 거를 새로 바로 잡으면 됩니다. 최소한 대마에 대한 좀 이슈에 대해서 이런 좀 사회를 바꾸고 싶은 분들은 운동본부에 가입하셔가지고 운동본부와 함께 좀 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